그럼 그 상태로 수술을 못 할 거예요? 못하죠. 우리 무기가 있죠. 바로 청테이프. 되게 불안하고 모든 소리도 다 들리고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옛날에 저희는요 라디오를 틀어놨어요. 같이 웃었어요. 수술하는 사람이라고 하잖아. 이걸 하고 있는데 환자가 웃는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윤고영, 윤상민. 김동원입니다. 매년 건강보험공단에서 수술 통계를 발표하는 게 그렇죠. 있어요. 그중에 치액 수술은 몇 위 정도 할 것 같아요? 수술 개수로는 치액 수술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많이 하는 수술이라고 해요. 1등, 2등이 도대체 뭡니까? 1등은 백내장 수술이고 2등 같은 경우는 이제 허리 쪽 수술이라고 하고요. 이게 아쉽네. 똥꼬가 2개 있었으면 우리가 1등 먹었을 텐데. 척추는 하나가 아니잖아. 척추가 몇 개야 지금? 경추 7개, 흉추가 12개. 똥꼬가 12개면 안 되잖아. 하루 종일 똥만 쌀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국민들이 많이 받는 수술이 치액 수술인데, 근데 생각보다 이 치액 수술에 대한 후기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맞아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은 수많은 치액 수술 환자들을 바라본 경험을 토대로 수술 전 준비부터 수술 당일 그리고 수술 후 회복까지 전 과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환자분들이 대부분 오시는 게 뭐 항문이 아프다. 근데 한두 번 아픈 걸로 오시는 건 아니고 아니죠. 너무나도 이게 반복되고 너무 통증이 심하거나 피가 너무나도 많이 나고 자주 나고 닦아도 또 나고 튀어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걸 밀어 넣어도 다시 또 튀어나오고 그렇죠. 이게 계속 부어서 또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보통 병원에 방문을 해서 의사 진료를 보고 항문을 진찰을 받고, 그런 경우에 치질이 단계가 있잖아요. 네. 4단계 이상의 치액, 밀어 넣어도 들어가지 않는 치액에서 수술을 하는 걸 결정을 하게 됩니다. 1단계라고 하면 치질이 항문관 안에만 존재하는 거고요. 2단계라고 하면 나왔다가 자기 알아서 들어가는 거. 3단계라고 하면은 나왔는데 자잘로 안 들어가기 때문에 손으로 밀어 넣어줘야 되는 게 3단계고, 밀어 넣어도 안 들어가는 상태가 되면 4단계라고 해요. 결국 이 단계는 나오는 정도만을 평가하는 거지 치질 자체가 심하다 안 심하다를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안 나와도 안해가 되게 심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피가 엄청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수술 전에 어떻게 장을 준비를 시키나요? 오전에 수술하면 당연히 전날 저녁까지 먹고 금식을 하실 거고, 저희처럼 오후 수술할 때는 오전을 죽같이 간단하게 먹고 금식한 후에 변은 한 번은 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장약을 저희는 드려요. 집에서 하시고 오세요. 이렇게 좌약을 항문에 1개 혹은 2개를 넣어놓으면 배변감이 생기면 편하게 배변할 수 있어요. 그럼 병원에 와서 입원을 진행하고 마취를 시작을 하게 될 텐데, 네. 마취는 어떤 마취를 하시나요? 척추 마취, 그리고 미추 마취, 국수 마취. 보통 항문 수술은 3가지를 해요. 저희는 3가지를 모두 사용을 해요. 일반적으로 하는 경우, 범위가 작은 경우 있죠. 치질을 한 군데 정도 뗀다거나 치료가 얕다거나, 그럴 때는 국수 마취로 그 부위, 수술할 부위만 마취를 하게 되는 거고, 그 외에 좀 더 항문의 전반적인 크기를 알아야 되거나 치질이 심해서 전체를 다 해야 될 때는 항문을 완전히 이완시키고 수술할 때 제일 편한 척추 마취, 하반신 마취를 보통은 선택합니다. 혹시 국수 마취를 하기엔 조금 범위가 넓은데 입원하기가 그렇거나 척추 마취가 잘 안 되거나 할 때는 미추 마취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척추 마취를 이제 환자가 하기로 결정이 됐고, 척추 마취를 할 때는 제일 처음에 어떻게 자세나 이런 것들을 취해야 하나요? 몸을 완전히 동그랗게 만들어서 척추뼈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은 그 사이로 바늘이 이렇게 들어가서 척추가 내려오는 물통이 있는데, 그 물통에 빵꾸를 뽕 내고 그 안에다가 약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누워서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따롭게 자세를 하는 게 좀... 그럴 때는 안장 마취라 그래가지고 앉아서 몸을 이렇게 최대한 굽히고 등을 밀어주면은 이때도 척추 사이가 벌어지겠죠? 이렇게 하면 좌우로 벗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용이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취를 하게 되면 척추 마취하는 게 아프진 않나요? 그 바늘이 굉장히 길던데. 그렇죠. 바늘이 길긴 한데 실제로 들어가는 거는 절반 정도도 안 될 거예요. 바늘의 굵기가 아주 얇아요. 보통 우리가 피 뽑을 때 하는 주사기 있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얇은 바늘이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한 번만 툭 찔러서 쑥 들어가서 약만 넣고 나오면 되기 때문에 한 1, 2분 안에 끝나고요. 그리고 통증도 거의 없어요. 그 바늘 찌를 때만 따끔하고 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마취약을 들어가면 바로 감각이 없어지고 바로 마취가 되는 건가요? 이게 한 거의 1분에서 5분 안에, 우리 보통 국수 마취 수술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마취하고 바로 칼을 대도 거의 안 아파요. 이런 리도카인, 부피바케인 이런 종류들은 들어가면 바로 마취가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때 느낌이 좀 되게 이상해서 느낌이 어떻게 들어요? 이 마취약이 들어가면?
과한 느낌, 약간 뜨거워지는 느낌, 차츰 그런 느낌이 사그라들면서 먹먹해지는 느낌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불안해 하시지만 안 들어오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취가 완료가 됐어요. 옆으로 놓은 자세로 보통 마취를 네네. 끝냈겠죠? 그럼 그 다음에는 수술을 그 상태로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보통은 수술 자세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쇠석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아기 낳을 때 자세예요. 이게 환자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수술 자세가 아주 편하진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항문외과는 엎드려서 수술을 하게 돼요. 잭나이프 자세라고 하는데 배가 이렇게 좀 기역자로 이렇게 꺾인 상태죠. 침대 자체가 전동으로 이렇게 네. 접히는 환자가 전동으로, 누우면 그렇지. 그렇게 이제 자세를 잡은 네. 다음에 근데 항문은 이게 이렇게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그 상태로 수술을 못 할 거예요? 못하죠. 우리 무기가 있죠. 바로 청테이프. 거의 모든 항문외과가 벌린 다음에 거기를 청테이프를 딱 고정해서 붙여주고 그러면 청테이프가 생각보다 되게 튼튼해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고 엉덩이를 양쪽으로 쫙 벌려주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수술 자세가 다 됐으면 천으로 다 가리고 수술창만 남기는 거죠? 맞아요. 음부나 회음부 쪽은 다 이제 꺼즈로 안에 있는 뭐 물질이나 그런 게 흘러내리지 않도록 저희가 세심하게 꺼즈를 넣고 다른 부위는 다 이제 수술복으로 덮어서 항문 부위만 딱 이렇게 그렇죠. 네. 자세는 어느 정도 다 된 것 같고 마취 자체가 전신 마취가 아니니까 환자는 깨 있을 것 네, 같은데 맞아요. 되게 불안하고 모든 소리도 다 들리고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옛날에 저희는요 라디오를 틀어놨어요. 라디오를 틀고 의사랑 얘기를 하는 식으로 했는데 같이 웃었어요. 수술하는 사람이라고 하잖아. 이걸 하고 있는데 환자가 웃는다고? 근데 요새는 저희는 수술 때를 좀 개조를 했어요. 환자가 이렇게 엎드려 있잖아요. 엎드려 있으면 이제 머리판을 투명한 판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이때 태블릿을 이렇게 거치를 해놔요. 그럼 수술하면서 드라마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드라마 보고 한 30분, 1시간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딴 데는 헤드셋하고 뭐 라디오 듣고 음악하고 근데 저희는 드라마든 TV든 이렇게 시청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환자는 드라마를 보더라도 깨있는 상태이긴 하니까 그럼 수술하는 중간에도 만지는 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항문을 벌리고 수술을 하잖아요. 그러면 항문이 이제 뻐근한 게 약간 빠지는 항문이 이렇게 좁아져 있으니까 그냥은 안에가 다 안 보일 테니까 수술 도구로 억지로 벌리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라는 게 하반신 마취를 해도요 많이 올라올수록 그 느낌이 없어지는데 많이 올라오면 대신에 혈압이 떨어지거나 합병증이 발생 가능성이 높아서 가능하면 낮게 진행을 하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 근육이 당겨질 때 그런 불편감이 완벽하게 없어지진 않아요. 그건 그냥 아프진 않고 느껴지기만 하는 거겠네요. 어떤 분들은 통증을 좀 느끼기도 해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생리통이 심하게 올 때처럼 묵직하고 막 빠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고 남자들도 어근하고 그런 느낌이 든다고는 합니다만 보통은 수술하면서 금방 좋아지고요. 어느 정도는 참을만 하고 아주 힘들지는 않다는 거죠. 그 수술 기계들을 사용하니까 그 기계의 소리 같은 것도 다 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헤드셋을 끼게 하는데 전자기기, 뭐 전기 레이저 소자기, 쓰죠. 레이저 그리고 그런 걸 쓰기 때문에 아예 안 들릴 수는 없지만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또 자요. 코를 골아요. 우와. 그러면 저희는 너무 기뻐요. 아, 관우. 환자가 자는구나. 그분은 관우네. 오, 진짜 관우 같은 분이에요. 출혈 같은 거 있고 하면 보비를 지지기도 하니까 네네. 막 살 타는 냄새도 나고 뭐 지방 타는 냄새도 나고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흡입기가 있어요. 아, 흡입기로. 흡입기를 통해서 연기나 흉 같은 걸 다 빨아들이고 냄새가 심하진 않아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항문을 벌리고 수술을 진행을 했어요. 네. 이제 환자는 엎드려서 드라마를 보고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수술이 어느 정도 보통 걸리나요? 짧은 거 치질 하나 땐다면 10분, 15분이면 돼요. 근데 한 두세 군데 이상 되거나 뭐 안에를 해결해야 되면 30분 이상 걸리고 더 걸린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1시간 안에 끝나요. 수술이 다 끝나면 수술 부위를 그냥 완전히 오픈하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거기를 뭐 꺼즈 같은 걸로 이렇게 똥꼬 구멍을 막나요? 항문만 수술한다기보다 항문관 안쪽까지 네. 수술을 해놨는데 그 안에서 피가 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데는 이 안에 꺼지를 잔뜩 박아놔요. 그러면 이제 깨면서 근육이 돌아오면은요 이게 항문이 벌어진 상태 있잖아요. 미쳐버려요 환자가. 정말 고통스러워요. 다음날 뺄 때까지. 저희는 그렇진 않아요. 저희는 항문 안에 박혀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요만한 정도의 지혈 패드가 있어요. 그것만 넣어놓고 끝나요. 그 지혈 패드는 나중에 빠지나요? 젤리처럼 몽글몽글해져서 병이랑 같이 나와요. 아, 그래서 더 빼야 되는 건 저희는 없고 항문 바깥에를 그냥 꺼질 몽태기로 해서 눌러놓는 거죠. 그럼 그것도 청테이프 또 붙여야겠네요? 청테이프는 아니고 그냥 면테이프 같은 거 테이프. 고정만 살짝 청테이프는 해놓는 아니어도 거예요. 되고. 그래서 안에 꺼즈를 많이 박는 경우도 있고 겉에서만 누르는 경우도 있다. 수술이 끝났어요. 엎드린 자세로 수술이
끝났을 테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뺑그를 병실로 돌아서 나가야 되잖아요. 네. 아, 그럼 이동하는 침대는 옆으로 굴러서 그렇죠. 굴러서 이동하는 침대로 가서 이동하는 침대로 병실로 가요. 바로 병실로 가나요? 아니면 회복실 같은 데서 좀 회복실, 그러니까 저희가 층이 두 개인데 위층으로 갈 때는 회복실에서 회복을 다 하고 다리가 돌아온 걸 확인하고 휠체어로 이렇게 병실로 이동하고요. 수술실 같은 층에 있는 경우 바로 병실로 이동합니다. 아 근데 궁금한 게요. 땡그르를 돌 때요. 의식이 있으시니까 환자분이 도세요? 그러니까 뺑으로 도는데 얼굴이랑 상체는 도는데 다리가 안 돌 거 아니에요. 옆으로 움직일 때는요 이렇게 입다가 다리 쪽은 잘 안 움직여지잖아요. 그러면 저희 간호사분들이 2명 정도는 항상 옆에 있어요. 돌려주고 다리는 잡아주고 몸을 이렇게 둥그를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똑바로 누운 자세로 이제 옆에 침대로 들어가게 되면 그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침대를 이동할 때 항상 낙상을 주의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명이 달려들어서 조심히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엎드린 상태로 수술을 했으니까 여기가 이제 상처가 나 있는 상태인데 그대로 돌아서 누우면 엉덩이가 아프지 않을까요? 마취가 아직 안 풀렸잖아요. 아, 하반신 마취가 아직 안 풀렸으니까. 하반신 마취는 보통 3-4시간. 그래서 그때까지는 괜찮습니다. 지옥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술방에 들어가서 수술하는 과정까지 저희가 경험을 토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입원실로 들어간 이후에 수술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